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증시파워10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와 종목들을 자세하게 확인해보는 증시파워10 시간인데요. 자, 오늘 우리 시장은 뉴욕 시장의 상승의 힘을 이어받아서 오늘 상승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1%대 갭 상승이 좀 나오는 듯 싶었는데 지금은 상승폭이 약간씩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삼성전자가 7만 원을 다시 회복했고요. SK하이닉스는 지금 3.5%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지수를 3,000선 위로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자, 하지만 장 초반에 갭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이후로는 이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면서 지수가 조금씩 상승폭을 둔화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마무리할 수 있을지 이번 한 주도 쉽진 않았지만 한 주의 시장 저희와 함께 마무리를 하시면서 필요한 이슈들과 종목들 잘 해석하고 한번 분석하는 정보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일단은 이슈파워 시간에는 최근 시장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전 세계가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것 아닌가, 이걸 어떻게 막아야 하는가 총력전을 펼치는 듯한 전 세계적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시장에 대응을 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고, 자, 다음 증시 수다 시간에는 이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 어떤 종목을 잡아야 할까 예상됐던 흔들림인데 이런 때 오히려 우리가 찬스를 잡아야 한다라는 전문가의 시선과 시각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피드 종목 10에서 여러분들이 갈증 느끼고 계실 이 10시 구간에 꼭 필요한 종목들 여러분께 릴레이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종목까지 두둑하게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증시파워10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는 이슈를 확인해보는 이슈파워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파워는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주말을 부르는 우리 정광우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자, 과연 어떤 이슈를 오늘 집중적으로 좀 이야기 나눠볼지 화면으로 먼저 공개해 드릴게요. 자, 전 세계적으로 짙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CPI가 5개월 연속 5%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 어제였죠.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도 역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뛰어넘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데 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전 세계의 노력을 확인해 보겠고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도 여기저기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시장이 좀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반등하면서 이런 기대, 이런 우려 좀 떨쳐내야 되는 거 아닌가? 시장 봐라, 잘 가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계십니다. 자, 일단은 인플레이션, 경기 피크 우려 이런 것들 어떻게 저희가 좀 대응을 하고 해서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생산자 물가 그리고 미국의 경우 소비자 물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높게 지금 작년 동기 대비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더해서요, 최근에 석탄이나 천연가스 가격, 그다음에 해상 운임 이런 쪽들도 치솟고 있고 집값이나 유가도 사실 높은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는 이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굉장히 높게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우려가 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제 경기 측면에서 봐서는 코로나 이후 지금까지 기업들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인건비도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각종 비용들도 증가를 하니까 이전과 같은 놀라운 수준의 어닝 서프라이즈는 나오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피크에 대한 피크를 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당연히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런 점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최근에 우리 증시 그다음 글로벌 증시의 하락세를 이끌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또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또 이런 저희 사회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 한 1, 2주 사이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대안들이 지금 마련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시장이 신뢰를 보내기로 좀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말씀해 주셨듯이 이번 주를 비롯해서 지난주 후반부터 이번 주까지 이런 해결책들, 뭔가 스태그플레이션이 오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조치들을 취하고 있고 이것이 오늘 어제 이 시장의 좀 반등의 모멘텀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구체적으로 어떤 해결책들을 지금 쓰고 있는 건가요? 그것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제일 먼저 아무래도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은 중국의 전력난 쪽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도 말씀해 주셨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그 전력난하고 석탄 문제가 같이 엮여 있는데 사실 일단 그 수요 측면에서는 과도한 전력의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네. 사실상의 그 전기료 자율화를 하기로 중국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몇몇 이제 지방 정부를 보시면은 무려 20% 이상의 전기료 인상이 지금 단행이 되어 있는 오. 상황이고요. 이를 통해서 아마도 이제 급증하고 있는 전기 소비를 좀 잡기 위해서 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래서 좀 잡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전력을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결국은 석탄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 석탄 생산을 늘리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각종 이제 금융 지원을 해준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쿼터제가 있습니다. 원래 생산 그런 부분들도 전면적으로 해제해서 풀캐파로 지금 가동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수치를 말씀드리자면 4분기에만 약 5,500만 톤의 석탄이 중국 내에서 추가로 생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물량이면 네. 중국이 이제 상반기에 약 1억 톤 정도의 쇼티지가 발생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상당히 많은 물량이 지금 중국에서 4분기에 쏟아져 나올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지금 겪고 있는 석탄 문제가 부족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더불어서는 지금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의 경우에 그 이제 유럽으로 향하는 가스를 공급을 더욱 늘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했고 최근에 또 이제 미국 정부에서는 전략적 비축유를 방출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제 그 물류나 생산 쪽의 병목 현상에 대한 해결책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미국이 특히나 이제 이런 쪽으로 고통을 좀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 쪽에 델타 변이 확진자 숫자는 많이 감소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항만을 지금까지는 좀 제한적으로 운영을 해왔다면 지금부터는 빠른 속도로 정상화를 해 나가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량의 4분의 1이 지나가는 LA항과 롱비치항에 대해서 네. 이번 주에 이제 나온 대책이 24시간 주 7일로 90일 동안 그러니까는 쉬지 않고 돌려서 지금 풀가동한다. 맞습니다. 지금 이제 그 병목 현상을 해소를 해보겠다라는 방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마 이제 정상화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책적 측면에서 보셨을 때에는 네. 민주당과 공화당이 벼랑 끝 싸움을 하기보다 미국에서요 서로 간에 좀 그 합의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령 이제 부채 한도라든지 2개월의 유예를 주었죠. 그 다음에는 이제 3.5조 달러 인프라 법안에 대해서는 완전히 반대가 아니라 금액을 좀 지금 줄여 나가면 네. 합의점을 찾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지금 뉴스 플로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임팩트는 적어지겠지만은 그래도 상호 간에 아주 이제 말도 안 되는 싸움을 벌이는 것은 아니다. 그런 측면들이 또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이제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기로는 중국에서 경기가 하강하는 게 있다 보니까 지준율을 인하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정책적으로 굉장히 이제 다시금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노력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외교 쪽인데요. 외교 쪽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일단 연내에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이와 관련해가지고 실무진들 쪽에서의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언론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중국 쪽 언론에서 이 정상회담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제 뭐 대만이나 영토 분쟁이나 혹은 인권 아니면 IT 패권과 같은 민감한 문제에 있어가지고서는 합의를 보기 어렵겠지만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안정에도 도움이 되는 그 이제 트럼프 정부 때 맺어졌었던 관세 이 부분은 부분적이거나 전면 철폐가 이제 전면 철폐라는 합의에 이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은 사실은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각종 문제들에 대한 어느 정도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좀 신뢰를 보내주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여러 가지를 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석탄을 포함해서 에너지 관련 분야 이야기, 그리고 물류 쪽
미국의 지금 LA 쪽에 물류가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결책을 몇 가지를 제시를 해줬고 미국에서 자 여기다가 미국에서 공화당 민주당이 이 당파 싸움 이 부채 한도나 예산과 관련된 인프라 예산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좀 합의가 좀 이루어질 수 있게 지금 극단적으로는 가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마지막으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어느 정도의 좀 접점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가 되게 많이 쌓여 있다라는 좀 느낌은 듭니다. 여기저기서. 근데 또 아까 석탄 문제를 처음에 좀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석탄과 관련된 이슈가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좀 해결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이게 좀 뇌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셨잖아요. 그거는 여전히 유효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석탄 문제가 대표적이고요. 아까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각종 이제 나오고 있는 이런 방책들 네. 여기에도 공통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여기에 관여되어 있는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고요. 그렇죠. 다뤄야 될 이슈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복잡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일부는 예상한 대로 해소가 되겠지만 또 일부에서는 여러 가지 또 노이즈가 나올 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석탄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생산을 늘리려고 하면 뭐 현실적으로 뭐 물류의 차질이 있다든지 그쵸. 아니면 기후상으로 또 뭐 폭우가 내릴 수도 있다든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상으로 따르기에는 해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이거를 실행함에 있어 가지고서는 저희가 찬찬히 지켜보면서 과연 이것이 단기적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해소를 이끌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번 주에 어제 오늘 좀 우리 시장도 반등이 좀 나오고는 있고 미국 시장은 더 올라갑니다.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랠리가 일단은 많은 분들은 단기적으로 이제 바닥 찍고 다시 올라가지 않겠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랠리가 다시 이제 최고치 행진을 또 경신하지 않을까라는 기대 반, 바람 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저희 매주 금요일에 말씀을 드릴 네. 때에 이제 과거의 전쟁이나 아니면은 스페인 독감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서 네네. 강력한 재정 정책이 이끈 강력한 랠리 그리고 그 이후에 재정이 건전화되면서 좀 조정이 올 수 있다 네. 이런 말씀 드렸는데 만약에 이번에도 그런 사례하고 비슷하다라고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다시금 나오는 반등 이게 소위 이제 증시 쪽에서 차트 쪽에서 이야기하는 이중 천장이나 더블 탑으로 향하는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작년부터 봐온 일종의 2배 편안한 랠리 이런 거에 다시금의 시작이냐 하면은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증시가 이미 에너지를 많이 소비를 했다고 보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기적으로 많이 빠진 거에 대한 반발심이 더 크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두시고 새롭게 뭔가 투자를 단행하심에 있어 가지고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정광호 대표는 저희가 지난달, 지지난달부터 일단은 어느 정도의 이제 좀 조정도 올 수 있다라는 의견을 계속 주셨는데, 최근에 김영익 교수 대표적인 좀 증시 부정론자이시긴 하지만,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이제 서서히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은 이제 이번 주에 이 미국 쪽에서 이 베이지북을 확인해 보니까 의사록을 확인을 해 보니까 금리 인상, 이 테이퍼링은 어쨌든 내년 중반 7월 정도까지 끝내고 그 뒤로 이제 금리 인상 이야기가 바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시장의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됐잖아요. 만약에 근데 내년에 시장이 좋지 않으면 금리 올리는 것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테이퍼링의 이것도 규모도 좀 달라질 수 있고.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미국이 사실 증시도 거의 신고가 부근에 있고 그다음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준도 여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통화 정책의 정상화에 대해 가지고서 큰 걸음을 내딛기 시작을 한 것인데요. 만약에 이 부분에서 소위 말해서 좀 기스가 나기 시작을 한다. 숫자들이 나쁘게 나오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정상화하는 속도를 조절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예상하고 다르게 이렇게 속도 조절에 들어가기 시작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 경기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보다 좀 많이 후퇴해야지만 그러니까 그게 선행 조건이거든요. 사실 그러면은 지금 경기로 이제 뭔가 이제
금리 인상의 속도가 느려진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그 사전에 증시에는 안 좋게 작용한 이후일 가능성이 높아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좋은 뉴스는 아니다라고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리 징후가 나타나고 뭐 연준에서 이 후천적으로 이제 그걸 다음을 해서 조치를 취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쨌든 시장을 좀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오늘 정광우 대표와 함께 전체적인 이 글로벌 시장과 스태그플레이션 그리고 미국의 이 연준의 스탠스 이런 것들을 함께 종합적으로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어쨌든 좀 경계감은 필요하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함께 잘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간이 금방 갔네요.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현재 시간 10시 1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광우 대표와 함께 시장의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그걸 들었을까요? 시장이 일단은 코스닥이 하락 전환하고 코스피도 상승 탄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시장 상황과 종목들 움직임 강민정 캐스터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 시각 업앤다운 강민정입니다. 현재 지수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틀째 불장으로 출발했는데 코스닥은 약세로 전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는 거의 전 업종과 섹터가 상승불을 켜고 있는데요. 하락 중인 섹터들도 약보합 정도의 움직임만을 보이면서 상승 쪽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는 부재하던 외국인 수급이 9거래일 만에 돌아오면서 오늘 지수가 8일 만에 3,000선을 회복한 모습입니다. 현재 시각은 탄력이 좀 둔화되면서 0.45%대까지 상승폭 낮췄고요. 코스닥은 이 시각 하락 전환하고 있습니다. 982선의 흐름 이어갑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상승 중인 특징주 함께 만나보시죠. 인수 이슈가 있는 인터파크 그리고 흥하해운, 해운 관련주 전부 상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파운드리 관련주 DB하이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놀자가 인터파크를 인수합니다. 어제 장 마감 후 야놀자 측은요, 인터파크의 여행, 공연, 쇼핑, 도서 등의 사업 부문을 인수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인수 지분은 70%가 되겠고요. 인수 금액은 2,940억 원입니다. 인터파크는 이렇게 주 사업 부문인 전자상거래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하고 이렇게 신설법인의 지분의 70%를 야놀자 측에 매각하는 방식입니다. 또 오늘 아침에는 거리두기 완화 발표도 있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사적 모임이 8명까지 가능해지고요.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10명까지 가능해집니다. 오늘 이 같은 이슈가 일제히 급등하고 있는 여행 섹터를 주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인터파크의 상승폭이 가장 높습니다. 현재 장 초반 대비해서는 많이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9,000원 가까이도 찍어봤던 모습이었는데요. 현재는 3.7% 상승하면서 8,000원 선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각 두 번째 상승 특징주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가 물류 대란에 대책 세우기에 고심입니다. 미국은 롱비치 항에 더해서 LA 항까지 이제 24시간 풀가동하겠다는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연말에 있는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화물선을 전세내는 등 대책을 세우고 있고요. 자, 여기에 따라서 오늘 해운 관련주들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흥하해운이 상승폭이 가장 좋습니다. 이 종목 지난달에 상장 폐지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거래가 재개가 됐죠. 지난달 거래 재개가 되면서 5일 연속으로 상한가를 치기도 했던 종목입니다. 이후 주가가 좀 빠졌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단기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15% 가까이 상승하네요. 4,550원 선에 거래 체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상승 특징주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대표주 3사가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6만 전자로 내려온 뒤 3일 만에 다시 7만 원 선을 회복하면서 시장의 전체적인 훈풍을 불어넣고 있는데요. DB하이텍이 오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보다도 탄력이 셉니다. 특히 TSMC의 파운드리 공급 부족이 2022년 내년까지 지속될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DB하이텍은 경쟁사로서 이 같은 반사 수혜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4%대 상승 탄력을 꾸준히 유지합니다. 현재가 5만 3천 원을 기록 중입니다. 네, 이어서 다운 특징주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인버스 상품 하나 살펴보고요. 이어서 SNK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도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지속합니다. 오늘 거래소의 하락률 상위 종목 리스트를 가득 메운 것은 은과 구리 그리고 천연가스 같은 각종 원자재 관련 인버스 ETN 상품인데요. 자, 오늘 신한 인버스 2배 상품입니다. 즉 구리의 가격이 하락할 때 2배의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간밤 구리 가격은 3% 넘게 급등하면서 인버스 상품의 매도가 출회하고 있습니다. 4% 빠지면서 2,465원 선에 거래 이어갑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도 살펴보시죠. SNK가 공시를 번복했다는 이유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되면서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유는 타 법인의 주식과 출자증권을 양수하기로 했던 것에 대해서 철회하면서 공시가 번복됐다는 건데요. 오늘 1%가량 빠지면서 17,95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저는 캐스터 강민정이었습니다. 네, 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시장의 상황을 함께 확인을 해보셨는데 코스피가 상승폭이 더 줄어서 0.44% 상승폭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은 0.1%가량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3,000선을 간신히 지금 코스피가 유지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장 초반보다 이 상승폭이 많이 줄었습니다. 외국인이 최근에 계속 팔고 있네요. 오늘도 역시 외국계 창구에서 매도가 좀 많이 나오면서 일단은 1% 상승하면서 7만 원대는 복귀는 했지만 이 창구 안을 들여다보면 삼성전자는 외국인 매도가 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 이렇게 확인을 해봤고 여기에서도 우린 또 그래도 투자할 만한 포인트와 전략을 세워봐야 되겠죠. 이 투자자들의 시각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시간 증시 수다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제부터 좀 반등세가 나오곤 있는데 뭐 최근에 큰 조정이 그래도 오히려 좀 매수 찬스, 저가 매수할 찬스도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도 주셨는데 정말 좋은 장 오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예, 좋은 장은 오고 있는데 네. 종목이 바뀝니다. 뭔가 이제 강한 종목들, 원전주 아니면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제 쇼박스 같은 그런 강한 주식들이 더 세게 가는 장이고요. 자, 이번 조정에 너무 많은 유튜버나 전문가들이 증시가 안 좋을 거라고 주식을 팔아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틀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분들 그러면은 올해 2월 달에 강세장 때 낙관적인 전망을 했잖아요. 그때 왜 조정장을 말하지 않았는가? 조정장이 오니까 리스크다? 아니다. 항상 저는 사자를 조심해야 되고요. 대중과 생각과 반대로 가는 것이 투자죠. 그런 투자가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조정은 기회가 맞는데 주도주와 이제 상승하는 종목이 바뀔 겁니다. 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개인들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을 뭐 카카오, 셀트리온 등 대형주가 장기간 오래 상승하는 것만 봤기 때문에 그 종목들을 믿습니다. 이제 그런 주식들이 분양돼서 개인들이 많고 뭔가 시세를 10년 이상 준 주식들은 이제 못 가게 됩니다. 보면 이제 근데 보세요. 코스닥도 시총이 다 바뀌었죠. 다 모르는 주식들이 시총 2, 3, 4위를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에 순응해야 되고 명승부사는 이제 코스피보다 코스닥 그리고 개별주에서 좋은 강한 종목들이 나올 것이다.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왜냐? 지금 유명한 네이버, 카카오, 셀트리온 같은 주식들도 모두 코스닥 출신이었습니다. 코스닥에서 시총 10위 밖에 있었던 것들이 코스닥 시총 1위를 차지하고 코스피에서도 시총 상위를 가져간 큰 상승을 보였다는 걸 보면요. 시청자분들도 지금 제가 말하는 코스닥에서 시총 1위가 될 주식들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장 긍정적으로 좀 바뀔 것이지만 시선은 우리가 좀 다른 쪽으로 이제 코스닥 쪽으로 좀 살펴보자라는 그런 의견 주셨는데 뭐 지난주에 쇼박스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요즘은 또 어떤 쪽 보고 계신지 어떤 섹터나 종목 보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네, 오징어 게임 열풍 속에 관련주 흐름이 좋았죠. 버킷 스튜디오, 쇼박스 등이 대표적인데 지난주 관심주로 쇼박스를 말씀드렸는데 조정 시에 사보자 했는데 조정 이후에 다음날 상한가 나오고 제가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과거 시젠 같은 것들이 이제 2만 원대 시작할 때 어떻게 움직였냐. 상을 치고 하도 치면서 뭐 올라갔다. 이번에 쇼박스도 그런 거다 말씀을 좀 드렸는데 수익이 많이 발생됐죠. 자, 이제 오징어 게임보다 이제 더 강한 것들이 좀 게임주도 좀 강한데요. 일단 뭐 대구 시스터즈 같은 것들을 본다면은 물꼬를 텄죠. 쿠키런 흥행 하나 가지고 주가가 대폭등을 했습니다. 위메이드는 어제 뭐 상한가 부분까지 올랐죠.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못하는 게 없어요. 드라마도 잘 만들고 게임도 잘 만들고 일본 예전에 게임 잘 만들고 지금도 잘 만들지만 앞으로 한국이 더 잘 만들 수 있다라고 본다면은 이제 코스피에서도 코스닥에서 시총이 높은 게임주를 좀 봐야 되지 않나. 시총 한 4위 주식인데요.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좀 이번 조정 시에 좀 관심 있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펄어비스라는 기업입니다. 자, 과거 NC소프트가 아이온을 런칭할 때 주가가 3만 원에서 6만 원 가던 시기 투자를 망설였지만 제가 과감하게 6만 원에서 투자했는데 그것들이 나중에 보니까 100만 원으로 가더라고요. 황당한 얘기죠. 자, 근데 펄어비스 같은 기업도 10년 뒤에 또 NC소프트처럼 100만 원을 가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자, 제가 과거에 게임을 좀 했었는데 이번에 도깨비 영상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기업이 진정한 메타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기업이구나. 게다가 회장님 오너의 좀 마인드 좋고 보면은 이제 기업의 순이익을 재투자하시고 게다가 이제 NC소프트 같이 너무 게임 회사는 공룡이 돼서는 안 됩니다. 너무 몸집이 커지면 기술력은 비슷비슷한데 그만한데 기업이 너무 커져서 야구단까지 하고 인원이 많으면은 좀 리스크에 처할 때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걸 보고요. 저는 앞으로 성장성을 본다면은 펄어비스가 NC소프트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그런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앞으로의 성장성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 게임주 중에서도 펄어비스를 살펴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 저희도 한번 앞으로의 추이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시고 좋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종목 갈증 느끼고 계실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빠르게 릴레이로 종목 소개해드리는 스피드 종목 10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좋은 종목, 앞으로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종목들을 10가지를 한번 추려봤거든요. 잘 들어보시고 잘 확인해 보시고 이 종목 내가 궁금했던 거다. 내가 매수하고 싶었는데 매수가 목표가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문자나 샵 3771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그 궁금한 점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은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그리고 스쿱의 김상훈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매주 금요일에는 이 YB, OB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조화롭게 저희가 종목을 섞어서 잘 설명을 드리죠. 두 분이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오셨을지 벌써부터 유튜브에 댓글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종목부터 그럼 바로 공개해 드릴게요.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차용주 소장의 픽부터 볼까요? DB손해보험, 에코프로, 뉴, 기아, 카카오 이렇게 5가지를 가져오셨고요. 김상훈 대표의 픽은 KG 모빌리언스, 레이, 현대제철, 고려시멘트, YG 플러스 이렇게 10가지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10가지 종목 두 분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이 10가지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샵 3772번 문자로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다가 질문을 주시면 두 분이 최대한 그런 내용 포함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많이 참여를 해주세요. 자, 그럼 바로 릴레이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차용주 소장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갈 텐데 보험주를 가져오셨네요. 예, 뭐 보험주다라고 하면 그중에서 대장주인 DB손보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보험주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금리 인상의 수혜주다라고만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럴까요? 보험주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뭐 실적은 뭐 좋습니다. 현재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손해율이 그렇게 높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DB손보 같은 경우 올해 사상 최대 이익을 구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 근처에는 3분기 이익이 최대를 구가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증권가에서 현재 여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라면 수혜주를 또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내년에는 금리 인상이 더 클까요? 아니면 위드 코로나로 인한 손해율이 올라가는 게 더 클까요? 이게 조금 이제 의문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위드 코로나가 된다라면 아무래도 손해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이익들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현재 지금 여러분들 보험 영업망이라는 게 아무래도 인력 구조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직접적인 설계사분들도 계시고 GA라고 해서 이제 독립된 법인의 또 설계사분들도 계신데 직접 설계사분들은 좀 위축이 됐습니다만 GA분들은 다양한 뭐 보험사들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영업력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익을 여기서 내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GA가 늘어나면 비용이 늘어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은 향후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보험주 이꼬르 금리 상승의 수혜주가 아니라 우리가 봐야 될 상황들도 여러 가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DB손해보험 일단은 실적 올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다 금리 인상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지만 또 반면에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 뭐 양면적인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앞으로의 추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상훈 대표의 첫 번째 종목도 바로 갈까요? 네, KG 모빌리언스 가졌습니다. KG 모빌리언스요. 네, KG 모빌리언스는 일단 온오프라인 결제 피지 업체입니다. 네. 일단 21년 매출 성장률이나 뭐 이익 성장률 관련해서 좀 경쟁 업체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압도적으로 1위를 좀 달리고 있어요. 뭐 NHN 한국사이버 결제나 아니면 다날 같은 그런 피지사들이 있는데 이런 업체들을 좀 제껴두고 제일 좀 압도적으로 성장률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여행이나 뭐 항공 티켓 같은 이런 온택트 가맹점 이렇게 위드 코로나를 진행했을 때 그러한 거래 회복이 엄청나게 좀 증가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KG 올해 흡수합병을 작년에 함으로써 신용카드 피지 부문 매출 성장을 좀 가속화를 했는데요. 일단 20년 2월에 한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드러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매출이나 뭐 영업이익 그리고 단기순이익 보면 단기순이익은 이미 2분기 만에 작년을 뛰어넘었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좀 고무적인 상태를 좀 보입니다. 네. 그리고 모바일 소액 결제 항도가 이제 작년에 좀 풀렸거든요. 60만 원에서 이제 100만 원 정도로 넘어갔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아직은 좀 반영이 안 됐다. 왜냐하면 60만 원에서 100만 원 넘어간 것은 어떻게 보면 좀 큰 결제액을 좀 보여야 되는데 이런 결제액들은 어떻게 보면 여행이나 항공 쪽에서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계속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남았습니다. PER이 17까지 좀 받았었습니다. 멀티플을 17까지 받았었던 회사인데도 현재 8에서 9 정도 수준에 있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저평가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시간 딱 맞게 KG 모빌리언스를 김상훈 대표는 가지고 오셨네요. 자, 다음 차영주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 가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강한 이차전지 소재단에 있는 에코프로를 좀 에코프로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전지 소재들 지금 현재 거침없이 오히려 조정만 받으면 올라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해서 고민하시죠. 그 고민은
답이 없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고민하는 것은 아예 안 보시던가 하려면 손절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 달 전에 하셨던 고민 한 달 뒤에라고 안 하실 것 같습니까? 그건 답이 없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고, 일단 에코프로 같은 경우 잇따른 자회사 상장이 지금 특별한 이슈가 되고 있죠. 따라서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연결 실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차전지 소재는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고요. 완성업체 같은 경우 LG화학 같은 경우 외국 매수가 들어올 때 들어오고 올라가고 외국 매수가 안 들어오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완성업체보다는 이차전지 소재 단이 좋다라는 점들 거듭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에코프로가 지금 현재 환경 사업을 지주회 성격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에코프로 HN이 이제 또 상장을 하게 되면 자회사 이슈 부분들이 되겠습니다만 전자 재료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은 다른 기업들이 쉽게 만들 수 없는 부분들이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 계열사 간의 어떤 시너지 효과 이런 것들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결정하셔야 돼요. 내가 직접적으로 빨리 움직이겠다. 그럼 에코프로 BM. 그렇지 않고 내가 안정적으로 가겠다. 그럼 에코프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사들 전체적인 이 전략을 좀 세워주셨습니다. 에코프로 BM이냐 에코프로냐 선택을 한번 시청자분들이 해주시고요. 자, 다음은 김상우 대표의 두 번째 종목하죠. 네, 레이 가져왔습니다. 레이입니다. 네, 레이는 이제 디지털 치료 솔루션 및 진단 시스템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2분기 매출이 어떻게 보면 전년 대비해서 204%가 성장을 하면서 매분기 계속 우상향을 좀 증권가에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하반기에는 의료기기 섹터의 성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 매출을 계속해서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고무적인 성향을 좀 보일 것이다라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3D 구강 스캐너를 좀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프트웨어 라인 구축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사업 영역을 계속 다각화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계속 매출을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에 납품하는 어떤 국제 치과 영상 의료 기기의 수출액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2010년도 이제 후반부터 계속 지금 성장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 성장하는 시장에 투자하는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향후 중국 합장 법인이 어떻게 보면 진출하게 됩니다. 일단 성장 모멘텀을 좀 가질 수 있고 중국 쪽에 납품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 별로 없습니다. 해외 쪽 매출 비중이 크지 않고 국내 쪽에 거의 다 쏠려 있는 90% 정도가 쏠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가 지금 국내 쪽에 판매하는 것만으로도 이 정도의 매출을 보이는 거라고 하면 앞으로 중국 진출했을 때 굉장히 좀 큰 모멘텀을 보일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레이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자,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차용주 소장님의 다음 세 번째 종목입니다. 뉴입니다. 뉴요? 예, 뉴라는 종목인데요. 지금 우리가 그 미디어 콘텐츠들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시장에 있어서의 관심이 좀 집중이 되고 있죠. 여기에 메타버스 ETF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관련 종목에 편입된 것들이 이런 쪽들의 주식들이 현재 지금 편입 비율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실적들 컨텐츠에 관련돼서 실적이 이제 상당히 좋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여기에 이제 각종 그 글로벌 그 미디어 제작사들 이런 의뢰들이 현재 좀 들어오고 있는데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곧 상륙을 하죠. 이런 것들에 대한 반사 이익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제작사들의 제작 환경과 글로벌 제작사들이 돈을 주면서 이렇게 하게 된다라면 이런 영업 환경들은 크게 개선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기존에 예를 들어서 한 50억 주고 만들었던 글쎄 제가 단위가 좀 그런가요? 하여튼 200억 주고 가지고 만들었던 것들이 300~400억 가지고 이제 동일한 환경에서 만들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영업이익은 증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컨텐츠 주식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시장 방어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파생과 연계된 부분들도 없고요. 공매도와 관련된 부분들 오늘 일부 종목들이 좀 거론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만 평상시 같은 경우 이런 컨텐츠 주식들은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보면 시장의 방어적인 역할에 있어서도 긍정적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뉴까지 함께 차영규 소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저희가 종목을 한 5개 정도 소개해드리는 중에 중국 쪽 시장이 개장을 했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약보합권에서 출발했습니다. 0.18% 하락하면서 3,551포인트 선에서 출발하는 양상이고요. 홍콩 항생지수는 홍콩 시장 어제 쉬었는데 오늘 다시 출발하는 모습은 일단은 0.9%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25,187포인트 선에서 출발하는 이 홍콩과 중국 쪽 시장. 우리 시장도 일단은 코스닥도 상승 반전을 했고 코스피도 0.5%, 0.6%대까지 다시 상승폭이 조금 더 나오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가 다시 조금 이제 힘을 내려고 하고 있고, 자, 조금 전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을 해서 이주열 총재가 이야기를 했는데 11월에 금리 인상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라는 식의 언급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시장에서 거의 다 예상은 하고는 있는 상황인데 이주열 총재가 직접적으로 12월 금리 인상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라고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을 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다음 달에 금리 인상 실제로 이뤄질지도 이것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상훈 대표의 세 번째 종목이죠. 네, 현대제철 가졌습니다. 네. 일단 중국 에너지 대란으로 좀 철강 업종이 감산 조치를 계속 지속을 하고 있어요. 네.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국 내 철강제 생산 원가가 계속 지속적으로 좀 오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현대제철이나 포스코 관련한 그런 철강제들이 국내 철강제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달 말에 좀 공개할 3분기 실적도 좀 사상 최대 실적을 좀 예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포스코가 3조 원대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는데 이러한 기조들이 현대제철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관련해서도 어떻게 보면 지금 좀 저평가에 이미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원자재 철강석 가격은 이미 좀 떨어졌어요. 계속 철강석이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좀 보였었는데 지금 좀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철강석 가격,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은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글로벌 철강제 가격은 유지되고 지금 가격 상승을 이미 해놨기 때문에 이러한 마진 스프레드가 좀 확대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4분기에 이제 자동차 강판 가격이 인상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도 계속 실적에 고무적으로 반영이 될 예정이고요. 10월과 11월은 계절적으로 좀 철강 성수기 시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강주를 지금부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에 좀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어제 포스코가 잠정 실적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 과연 현대제철도 좋은 실적 발표하면서 주가 반등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은 차영조 소장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예, 네 번째 종목은 기아입니다. 기아요?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3대장이라고 그럴까요? 조금 그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게 삼성전자, 현대차, 카카오. 이 세 종목인데 일단 기아나 현대차나 대동소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보면 삼성전자와 좀 다르다라는 게 삼성전자는 3분기 실적이 좋았습니다만 4분기 실적 전망치가 좀 두툼하죠. 근데 기아나 현대차 같은 경우 3분기 실적도 좋고 4분기는 더 좋아질 것이다. 지금 현재 동남아의 셧다운이 풀려가고 있기 때문에 동남아에서 들어오는 하네스라든지 이런 어떤 저까지만 단순한 제품들 이런 것들이 공급이 잘 안 됐었지만 이런 것들이 되고 4분기부터는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도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 좀 보여지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차량이 인도되는 시점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성수기죠. 4분기가 되면 이런 쪽들을 가면서 계절적 성수기를 맞이하면서 이런 것들도 현재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현재 차트상 반등 구간에 좀 들어가 있어요. 오늘 좀 조정을 받긴 합니다만 일단은 전체적으로 바닥은 좀 확인된 모습들 좀 나온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신차 요즘 정말 돌아다니는 차들 보면 네. 정말 잘 빠졌어요. 정말 네. 저도 사고 그 싶으세요? EV6라든지 차 바꾼 지 1년밖에 안 됐습니다만 바꾸고 싶다 이런 정도로 생각이 드는 신차 효과까지 기대를 한다라면 네. 조금 고무적이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기아에 대한 평가까지 차영조 소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 갈게요. 이번엔 김상훈 대표의 네 번째 종목이죠. 네, 고려시멘트 가졌습니다. 고려시멘트. 네, 일단 시멘트 관련주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일단 대선 주자들의 좀 SOC, 그러니까 사회 간접 자본 관련 섹터로 좀 편입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대선 주자들이 어떻게 보면 이러한 건설 관련해서 계속
공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섹터로 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일단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시멘트 원료인 그 유연탄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연탄 가격 상승이 사실 시멘트 업체에 좋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것은 원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일단 유연탄 가격 상승으로 한번 모멘텀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유연탄 가격이 상승하면 가격 인상을 시멘트 업체가 할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앞으로 실적이 이것 때문에 좋아질 것이다라는 모멘텀을 보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연탄 가격 상승을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주가가 지금 바닥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일단 시멘트 수요는 늘고 있는데 공급 부족은 계속 있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멘트 업체를 좀 유심히 봐야 되겠고요. 제조 과정에서 폐기물을 좀 원료화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환 자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실적을 계속 선방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시멘트 그런 원자재 가격 상승이 어떻게 보면 좀 무마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 최대 주주가 10월 5일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빠진 때에 11억 원, 12억 원 정도를 매수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좀 고무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고려 시멘트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두 분이 한 종목씩 마지막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차영규 소장님이 아까 살짝 이야기를 해주셨던 카카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카카오를 제가 어떻게 얘기해 많은 주실 분들이 겁니까? 카카오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네. 일단 카카오가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메타버스와 좀 엮이면서 좀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카카오를 가지고 지금 제가 오른다 안 오른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카카오 재료를 여기서 더 말씀드리는 것도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카카오와 삼성전자를 같이 엮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좋네요. 그러니까 결국 카카오 같은 경우 12만 원을 안착을 해야 되고요. 삼성전자는 7만 원을 안착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시간을 끌면 끌수록 부담이 됩니다. 매물대가 쌓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12만 원이 깨졌을 때 카카오를 사셨던 분들이 12만 원이 안 올라온다. 그러면 이건 단기적 관점에서 접근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매물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가 현재 12만 원대 올라왔습니다만 여기서 안착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7만 원이 지금 오늘 올라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좀 불안하죠.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7만 원 빨리 안착이 돼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카카오하고 삼성전자,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보이느냐라고 봤을 때 하방은 어느 정도 지지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하방은 지지가 되어지고 신용 물량이라든지 이런 급한 물량들은 해결이 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더 이상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V자 반등이 일어나겠느냐? 그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L자형의 모양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L자형을 버텨주려면 12만 원, 7만 원에 대한 안착이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아니겠는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카카오를 말씀해 주시면서 삼성전자까지 함께 어쨌든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두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삼성전자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7만 지금 300원에 딱 거래되고 있고 카카오는 12만 1,500원에 딱 7만 원과 12만 원 선에 걸쳐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어떻게 마무리하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겠고요. 자, 마지막 종목 하겠습니다. 김상훈 대표의 10번째 이제 마지막 종목입니다. 네, YG 플러스 가져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YG 플러스가 일단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입니다. 어떻게 보면 실적이 또 3분기 또한 호실적을 좀 예고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영업이익은 일단 2분기 자체만으로도 작년에 있는 영업이익을 다 벌어놨다. 작년에 번 영업이익을 다 벌어놨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당기순이익도 턴어라운드 하고 있습니다. 적자였는데 지금 계속해서 흑자를 좀 보이고 있어요. 분기 두 번 지나는 지금 2분기 정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계속 흑자를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3분기에 이제 YG 엔터나 하이브, 그러니까 하이브랑 좀 제휴를 맺었죠. 그런 아티스트 컴백 가시화로 음원이나 음반 수익에 대한 어떤 매출 성장을 계속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이런 위드 코로나 관련주가 YG 엔터뿐만 아니라 이런 YG 플러스에도 좀 온기가 전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블랙핑크나 트레저 같은 그런 소속 아티스트들의 어떤 MD 상품들이 계속 출시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YG 플러스에도 좀 반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반 경직성을 좀 보여 중인데 어떻게 보면 시장이 빠지는데도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인 주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반등하게 된다고 하면 YG 플러스도 같이 좀 크게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엔터주에 또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지금 탄탄하게 하반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는 YG 플러스까지 10가지 종목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들 중에 탑픽을 하나씩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용주 소장님은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십니까? 저는 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뉴요? 예, 뭐 콘텐츠와 관련돼서 지금 현재 시장의 각광을 좀 받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네. 뉴를 탑픽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최근에 컨텐츠 관련 종목들의 성격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이 뉴를 잘 살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김상훈 대표는 픽 뭐 고르십니까? 네, 저는 현대제철을 현대제철이요? 픽할 텐데요. 네, 10월, 11월 일단 계절적으로 좀 성수기고 앞으로 이제 철강제 가격이 쉽게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면에서 좀 실적을 좀 가진 주식을 좀 매수를 하겠다고 하면 현대제철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제철 가격도 낮아져 있고 그런데 실적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상황. 현대제철 그리고 뉴 함께 오늘 시장에서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좋은 종목 소개받았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증시파워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종목들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 월요일에 여러분들의 갈증 해소해드릴 수 있는 종목 10가지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보다 증시파워텐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